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순항입니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 UB 일반 3번 4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마감 시간이 다가온 만큼 여러분 조바심 낼 텐데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내 자소서를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번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문항의 우선순위 말씀드렸죠.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체크하고 이번 문항 문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지원하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당 역량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유를 작성하고, 나아가 해당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천자입니다. 자, 보세요. 문항의 우동은 딱히 없어요. 뭐예요? 지원자가 직무와 맞냐, 왜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줘. 한마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문항을 보면요, 너무나 세세하게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어려운 게 없어요. 키워드는 뭐다? 자, 당신이 지원한 UB 일반 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무 수행 역량이 어떻게 도움될지 작성해줘라. 이게 제가 얘기하는 뭐예요? T포인트, 기여 포인트. 결국 은행의 자소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뭘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담을수록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늘어난다. 이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지원자가 노력한 경험이 뭔지 구체적으로 써라.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나 자격증 많이 땄어요. 근데 그게 왜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아.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잘 두시고요. 작성 포인트 제가 작성해봤어요. UB 일반이기 때문에 UB 일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뭔지, 한 5개 그렇게는 못 적잖아요. 그래서 통상 한 2가지 정도, 한 가지나 2가지 정도를 작성해라. 천자니까는 2가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3가지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가지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글자 수를 고려했을 때 한 2가지 정도 역량을 어필하기엔 괜찮다. 하지만 내가 좀 내가 1가지 역량이 있더라도 그게 심도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지원자들별로 스펙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역량이 있죠. 그 역량은 누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남이 선택해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선별하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객관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일 수도 없고요. 그럼 뭐냐, 지금 금융권으로 간다니까 자격증, 지식, 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역량이 없어. 그럼 그걸 써야 될까요? 그걸 왜 써요?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항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어떻게 뽑아야 돼요? 내가 현재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역량과 이거를 매칭시켜서 내가 조금이라도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UB 일반으로서 공통적인 직무 역량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적인 거라는 게 없어요. 직무 역량은 굉장히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옷이 무엇인가를 갖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UB 일반이라고 하든 마케팅으로 하든요, 직무 역량은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 역량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분석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수 있죠. 의사소통 능력 필요할 수 있죠. 멀티플레이어적 능력, 예를 들어서 멀티플레이어 역할 필요하죠. 협업 필요하죠. 전문 지식 필요해. 고객 응대 필요해. 고객 관리 필요해. 신규 고객 창출 다 필요하고요. 결국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 역량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여기서 이 직무 역량의 정답을 고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럼 뭘 고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맞는 직무 역량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골랐는지, 내가 뭘 노력했는지를 작성하는 게 문항의 핵심이다.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시는 제가 영상에서 풀어본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내가 두 가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변화하는 금융시장, 좀 약간 거시경제에 대한 중요성, 이 두 개가 중요한 것 같다고 뭐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겠죠. 나는 금융인으로서 많은 직무 역량 중에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왜 수많은 금융인의 직무 역량 중에 왜 이 두 개를 뽑았을까? 예를 들어서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 그리고 면접관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지 않겠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의 히스토리를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장하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수많은 직무 역량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왜 느꼈냐? 내가 공부도 해보고 뭘 막 해봤지만 이번에 내가 금융권 취업을 준비해보면서 30개가 넘는 지점을 내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해봤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점을 방문해보면서 52명 정도의 현직자를 만나본 결과 이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을 내가 발생했다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은근히 나를 또 어필하는 거예요. 30개의 지점 방문했어. 다른 친구들은 한두 개 지점을 가는데 이 친구는 왜 30개 지점 갔어? 그럼 면접에서 뭐겠어요? 당신은 왜 30개 지점을 갔어요? 라는 게 예상 질문 나와요. 그리고 또 숫자가 나왔죠. 52명의 현직자를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다. 이 친구가 그냥 지점을 방문한 게 아니구나. 그 공통점이 뭘까? 나도 궁금한데? 한번 물어볼까? 또 예상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중 나는 이 두 가지가 나한테 엄청난 임팩트로 느껴졌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고객한테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 KB국민은행에는 내가 입행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서 이 두 개의 직무 역량을 발견했고 이 두 가지 직무 역량을 내가 특히나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와 같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과거에 8개의 아르바이트를 다양한 직종에서 해봤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 풀에 꺾여서 나는 비전공자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 지식은 들어와서 배우면 되지만 근데 이 친구의 과거의 행적을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근데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8개의 다양한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어.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이 글로써 포장된다. 글로써 만약에 읽게 된다면 이 친구가 진짜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면접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요 많은 일들을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굉장한 호기심이 많고 도전의식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요 8개의 다양한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좀 더 구체성이 있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의 1000명의 고객들을 만나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해보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나의 경험이 검증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강조하는 거,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이건 뭐냐?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냐? 아니죠. 매일 나는 신문을 읽고 매식경을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궁금증을 여기면서 금융상품에 찾아가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인들한테 설명해주고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전달력을 기를 수 있었고 또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늘릴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면접관 분들이 이런 게 의심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금융시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약간의 검증들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 기대 이상 나와. 그러면 그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저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요. 스펙이 너무 부족하니까 안 돼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면접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걸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예시를 한번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들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4번 문항이에요. 4번 문항 여러분 진짜 고민 많죠. 4번 문항 뭐예요? KB국민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 환경에서 은행 영업 전략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 정말 깝깝하죠. 근데 이 문항의 의도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문항이 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지금 여러분처럼 멘붕이에요.
왜? 딱히 뭔가를 할 게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 그것들을 갖고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항은요, 앞으로 금융산업도 변화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와있지만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이걸 사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현직자들 못 작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MZ세대에 대한 대안, 그리고 앞으로 ESG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참신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입장에서 생각해서 엄청난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디테일한 것들을 작성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작성 포인트는 한번 볼게요. 뭐냐? ESG에 대한 여러분 기본 개념을 약간은 이해하시고요. 국민은행의 ESG 활동을 찾아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 다 잘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에 맞춰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여러분 ESG 왜 하는 거예요? ESG가 뭐예요? 다 알잖아요. 경제, 사회, 지배구조, 요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게 지금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 등을 해서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선순환 구조가 되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그거는 단지 비단 금융권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될 포인트는 뭐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벤치마킹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위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걸 얘기를 지금 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다?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이 은행 영업 전략을 제시하자면 은행만이 하고 있는 ESG 활동을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 지금 KB은행에서 ESG 활동이 뭘 하고 있다, 그것만 다 자소서에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롯데는 어떻게 하고 현대는 어떻게 하고 LG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각 기업들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여기를 적용시키라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행화 시켜서 벤치마킹화 시켜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아보라. 그렇다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10대 그룹 다 하지 말라. 특정 몇 개의 기업만 해서 은행화 시켜서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행산업에 어떤 면을 적용시키면 좋을지, 그게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그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T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요거를 뭐 갖고 와봤어요. 요거. 자, 여러분들이 뭐 그 ESG 물론 다 알 거지만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죠. 많은 얘기들. 제가 지금 기업 분석한 영상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건 지금 다 국민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의 전략이 뭐 대략적으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4개의 전략 방향과 12개의 중점 영역, 이건 여러분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스타 체계, 요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스타라는 게 뭔지, 그쵸?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잖아요. 관심. 자, 결국 지금 국민은행이 ESG 관련된 미션이 뭐예요? 이거죠.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ESG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의 미션으로 지금 시작한 거예요.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에 따른 전략 목표는 뭐다? 환경, 사회 책임 경영과 좋은 지배구조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고객 신뢰. 결국 지속가능한 가치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변화를 시킬 것이고, 그 기반에는 스타라는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S가 뭐다? 동반성장. 그 다음에 T는 신뢰. 그 다음에 A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R은 책임투자 이행.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말 맞추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체계구나,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내가 포장을 하는 연습들을 하면 좋고, 결국 ESG에 대한 지금 목표 중에 하나는 2030년까지 ESG 상품 투자 대출을 5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50조 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ESG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E하고 S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부분 E랑 S가 있지만 지금 ESG 거버넌스라고 해서 유일하게 금융권에선 최초로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전담부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타 기업들과 다른 거고, 거버넌스가 굉장히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 사회 지배 구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ESG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뭐 공헌활동 S 이렇게 가는데, 거버넌스는 이게 성과도 애매하게 하고 약간 투자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G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은행에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려면 뭐 이쪽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G 거버넌스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탈석탄 금융 뭐 요런 건 지금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 뭐 깊이 있는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자 지금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다? 이거예요. 자, 제가 금융권에 관련된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국내외 보험사의 다양한 활동. 자, 보세요. ESG라는 게 뭐예요? ESG 경영이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 보험사에서 활동한 ESG를 보고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뭘 하냐? 적용시켜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 이게 E예요. E. 이거를 은행 쪽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거 적용 그대로 시켜도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환경오염 대응 봉사활동 진행. 이거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잘 찾아보고, 또 자사 건물 내 친환경 발전 및 에너지 절감. 이거 E.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나만의 아이디어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조금 더 깊숙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및 사회적 기업 투자. 이거 S거든요. 이거 국민은행에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갖고, 자,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을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왜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됐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날 것 같다나, 그런 목적과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이것도 S고요. ESG 펀드 및 채권 등 ESG 투자 확대. 지금 국민은행도 채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ESG 활동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작성해 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간접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신한, 국민은행 등 뭘 하고 있어요? 적도 원칙. 결국 우리가 ESG를 하는 이유는 뭐다? 사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한테 돈 빌려주지 마. 이제 이런 거예요, 금융권으로 따지면. 그리고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업, 야, 성과가 좋아도 돈 주지 말라고. 대출 해주지 마. 그게 지금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펀딩을 잘 하는 것, 그런 것이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ESG 중 하나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비단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제휴를 많이 하잖아요. 제휴. 그럼 제휴를 하기 때문에 카드사랑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혜택들을 토대로 해서 카드사랑 어떻게 제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은행에서도 분명히 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카드사랑 어떻게 제휴를 맺어서 고객들한테는 어떠한 혜택,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장점이 있고, 기업에는 어떠한 부분에 좋은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벤치마킹한 사례를 저는 찾아서 일단 그 연계하는 그 생각들을 해보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문항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부하듯이 중요한 건 국민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나열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ESG 환경에서 영업 전략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 안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타 기업에 하고 있는 영업 전략을 갖고 와서 그거를 살짝만 바꿔서라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해봐라. 하물며 국민은행이 지금 잔반 처리에 대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거, 그것도 ESG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왔을 때 내가 환경적으로나 이런 걸 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를 제휴를 하는데 그 카드가 환경적인 측면으로 고객들이 뭔가 혜택 캐시백이 돌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 절감, 잔반이 만약에 남으면 잔반을 한 달 동안 뭐 남기지 않으면 캐시백 1%로 돌려준다. 그러면 고객들은 첫 번째 잔반을 남기지 않을 거고요, 환경적으로 환경 오염이 덜 되겠죠. 그러면 그 캐시 포인트가 고객 카드에 돌아가면 고객이 좋아할 거고요. 카드사들은 제휴된 카드를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아질 거고요. 그럼 그 카드사랑 제휴를 맺은 은행도 제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은행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것들 만약에 여기에 작성해 준다면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은행 기업 분석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